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과실손해보장, 온주밀감 할게요. 온주밀감. 네, 감귤 이제 확실히 구분하시고, 여러분 제가 우리 1과목 개념 위주로 한번 할 때 감귤, 온주밀감 어려운 게 아니고 다만 우리를 헷갈리게 할 뿐이다. 기억나시죠? 이유가 뭐였죠? 보험금 종류가 워낙 많아요. 근데 각각의 보험금에 적용되는 피해율이 다 달라요. 그것도 확 다르면은 차라리 덜 헷갈리게 했는데 미세하게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다? 사다리 잘 타기다. 사다리 타기. 기억나세요? 자, 예를 들어 지금 주계약보험금을 구해야 하네요. 그러면 주계약보험금에 적용되는 피해율은 요거구나. 자, 동상해특약보험금을 구해야 하네요. 동상해특약보험금에 적용되는 피해율은 요거구나.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하면서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잡고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보험기간이에요. 보험기간. 보험기간 다 알고 계시죠? 1과목에서 보험기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싹 바뀌었어요. 네. 일단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제 저 가운데 선 무엇인지 우리 워낙 많이 했으니까. 네. 계약 체결이 24시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이죠. 네.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판매 개시년도 언제로 한다? 12월 20까지로 한다. 이걸 초과할 수 없다. 그럼 이 가운데는요. 수학을 개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모든 과실은 수학 전, 수학 이후로 나뉘어요. 네. 근데 감귤은 뭐 복분자나 무화과처럼 아예 수학 전 종합, 수학 개시 후 특정 이렇게 아예 분류된 것은 아니고 그냥 기타 과수처럼 수학 전에도 사고 나면 조사하나 보다.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한테 일단 지금 보험 기간을 잡기로 했잖아요. 네. 자, A 기간이 있어요. A 기간, 우리는 A 기간을 뭐라고 할까요? 보통 수학 개시 전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감귤에서는요, 그냥 개시자 빼버리고 수학 전. A 기간 수학 전. 자, A 기간에 그러면 재해가 발생했어요. 조사를 해요. 농금원 이론서에는 뭐라고 돼 있을까요? 수학 전 과실손해 조사. 뒤에 다 과실손해 조사, 과실손해 피해율이 붙어요.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잡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수학 전, 이론서에는 수학 전 과실손해 조사. 자, 그러면 B 기간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B. 그냥 수학기라고 부르자고요. 수학 개시 후가 맞지만 감귤은 그냥 감귤 용어로 해요. 우리 수학기. 자, 그러면 수학기 때 B 기간에 재해가 발생해서 조사를 하면 농금원 이론서는 뭐라고 할까요? 수학기 과실손해조사? 아니요, 그냥 과실손해조사라고 해요. 과실손해조사가 너무 여러 군데 붙어요. 네. 수학 전, 수학기. 자, 그러면 A 기간에 재해가 발생하면 수학 전 과실손해조사, 수학 전 조사를 해서 피해율이 산출되겠죠? 그 피해를 우리는 그냥 수학 전 피해율 해요. 수학 전 피해율. 자, 농금원 이론서에는 얘를 수학 전 과실손해 피해율. 네. 어렵진 않죠. 네. 자, B 기간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럼 얘 조사해서, 즉 과실손해 조사해서 앞에 아무것도 안 붙고 피해율을 산출하겠죠? 그 피해율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자, 농금원 이론서에서는 그냥 과실손해 피해율이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수학기 피해율 또는 수학기 피해율보다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수학 전 사고 없는 주계약 피해율. 수학 전, 아이고 길죠. 사고 없는 주계약 피해율. 이 표현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즉 A의 피해율은 수학 개시 전, 수학 전 이 기간에만 사고가 발생하고 B 기간에는 사고가 없다는 피해율이에요. 이해되시죠? 경우의 수. 네. 기타 과수하고 유사하죠. 네. 자, B 수학기 피해율은요.
A에는 사고가 없고 수학 개시 전에는 무사고 수학 개시 후에만 사고가 발생한 케이스예요. B. 그러니까 수학기 피해율, 수학기 피해율. B, 수학기로 부르기로 했잖아요. 근데 또는 이 자체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우리 주계약 보험 기간이잖아요. 감귤은 보통약관이라는 표현보다는 주계약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네. 주계약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수학기 피해율, 수학기만의 피해율, 수학 전 사고 없는 주계약 피해율. 됐죠? 자, 기간 A, B 각각의 기간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그때 피해율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이론서 표현하고 같이. 네.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의 기간이 더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렇게 기간이 있어요. 저 기간은 뭐죠? 그쵸? 특약 기간. 무슨 특약? 동상해 특약 기간. 자, 저 기간을 D라고 합시다. D. C는 어디 가고 갑자기 D가 나와요? D. D는 구체적으로는 다음 강의 할 거예요. 우리 감귤 온주밀감을 이번 강의 보통약관, 다음 강의 특별약관 할 겁니다. 근데 D를 그냥 우리는 동상해 기간이라 해요. 동상해 기간. 자, D 기간에 재해가 발생해서 조사를 하죠. 그러면 농금원 이론서에서는 동상해 과실손해 조사를 실시해요. 그래서 발생하는 피해를 우리는 그냥 동상해 피해율로 하자고요. 동상해 피해율. 근데 이론서에서는 동상해 과실손해 피해율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이론서 표현대로 하시든 무엇대로 하시든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되 중요한 건 확실하게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얘는 나중에 하고요. 자, C 어디 갔어요? C. 자, C는요. 그쵸. 여러분 지금 우리 사고 경우의 케이스를 봤더니 첫 번째는 수학 개시 전에만, 수학 전에만, 이후에는 무사고. 그쵸? 두 번째는 수학 전엔 사고 없고 수학기에만 사고 발생한 경우. 그럼 우리는 둘 다 발생한 경우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미. 가능하잖아요. 수학 전에도, 개시 후에도. 자, 이때 우리는 이 피해율을, 이런 사고의 경우, 이거는 그냥 주계약 기간이니까 기간을 칭하는 용어는 따로 없고요. 이건 수학 전, 수학기처럼 기간을 칭하는 용어는 따로 없고. 그럼 이때 조사를 해서 산출된 피해율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얘랑 반대죠. 수학 전 사고 있는 주계약 피해율. 자, 용어를 지금 이렇게 잡고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기가 다 주계약 기간이잖아요. A 기간, B 기간 합치면 주계약 기간이잖아요. 그쵸? 근데 주계약 기간에 A의 경우처럼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수학 전에만. 그럼 얘도 뭐예요? 주계약 피해율이에요. 주계약 피해율. 이후에 사고 발생 안 하면 얘가 곧 주계약 보험금에 적용되는 피해율이에요. 자, 두 번째. 수학 전에 사고 없었어요. 수학기에만 사고가 있었어요. 그럼 수학기 피해율, 즉 수학 전 사고 없는 주계약 피해율이 얘가 곧 주계약 피해율이에요. 얘를 주계약 보험금에 바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피해율도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세 번째 케이스 둘 다 있었다? 그럼 얘가 주계약 피해율이에요. 자, 우리 여기서 보는 건 뭐예요? 주계약 보험금을 구하기 위해서 당연히 피해율이 필요한데 우리 1과목에서 보험금 공식 봤죠? 손자, 손해액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그때의 피해율. 주계약 보험금이니까 주계약 피해율. 왜? 특약 피해율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주계약 피해율이 지금 몇 개가 나와요? 하나, 둘, 셋. 근데 어려운 게 아니고 경우의 수에 따라 다른 거예요. 경우의 수에 따라. 이해되시죠? 자, A하고 B는 농금원 이론서에 보시면 조사 방법이 나와 있어요. 당연하죠. 수학 전에는 사고 났으면 이렇게 조사하세요. 수학 전 사고 조사, 즉 수학 전 과실 손해 조사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는 꼭 공식이니까요. 이렇게 수학 전 피해율을 산출하면 돼요. B. 수학기에 사고가 발생하면 이렇게 조사하세요 해서 수학기 피해율, 즉 수학 전 사고 없는 주계약 피해율을 산출하면 돼요. 근데 C는 조사 방법이 없겠죠? 왜요?
아, 수학 전에 사고 나면 이렇게 하라며. 수학 뒤에 사고 나면 이렇게 하라며요. 이미 다 있는 걸 C는 A의 피해율과 B의 피해율을 어찌어찌 믹스해버리는 거예요. 자, 복분자나 무화과는 그냥 단순 합산했잖아요. 수학전 종합, 수학 개시 후 특정은 각각 구해서 그냥 단순 합산했어요. 플러스. 근데 얘는 그거 아니고 A에서 이미 산출된, 이렇게 산출된 수학전 피해율과 이렇게 산출된 수학전 사고 없는 주기학 피해율, 즉 수학기만의 피해율을 어찌어찌 믹스하면 C가 되는구나. 됐죠? 특별하게 어떤 조사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자, 이거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 D 기간과 피해율은 다음 강으로 넘기고 이거 잠깐 지울게요. 우리 이제 농금원 이론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품목별 조사 종류, 운주밀감에 해당하는 것만 한번 볼게요. 네, 수학전, 과실손해 조사. 그냥 우리는 수학전 사고 조사, 수학전만 들어가면 돼요. 자, 운주밀감만 해당하고요. 수학전에 사고 나면 조사하는 거구나. 또 뭐 있죠? 여기 있네요. 과실손해 조사, 수학기 조사. 운주밀감만 해당하고요. 네. 또 D기간에 해당하는 동상의 과실손해 조사, 동상의 조사. 네. 그러니까 조사는 A하고 B, D만 있고요. 아니, D가 왜 이렇게 생겼어요? D만 있고요. 네. C는 A와 B를 적절히 믹스해서 나온다. 오케이. 자, 그럼 무엇을 조사하는지는 이제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위에 세 가지 조사는 보험의 목적이 뭐죠? 과실, 감귤을 대상으로 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쭉 그릴 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주계약이고 여기는 특약인데 하나의 선상에서 그렸죠. 여러분, 감귤의 동상에는요. 그냥 12월 21일부터는 동상해가 발생하면 특약을 가입해야 보상받는구나 까지만 하시고 하나의 선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쭉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뚝 끊어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쭉 이어진다. 다만 특약 가입하지 않으면 뒤가 없다. 특약 가입하면 있다. 그 차이지 뭐 별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로 알아두세요. 보험의 목적이 과실인 거. 물론 과실손해 추가 보장 특약도 있죠. 근데 그건 포도, 복숭아, 만감류,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처럼 단순히 어떤 조사나 피해율을 새로 산출하는 게 아니고 그냥 피해율의 10%를 추가적으로 보상하는 거잖아요. 그건 다른 조사가 없어요. 여기 보험의 목적이 나무인 경우가 있죠. 나무. 지금 OD, 운주밀감 중에서는 OD는 해당 없고 운주밀감만 해당이 되겠죠. 자,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으면 없는 거고요. 특약을 가입했으면 수학 완료 전에는 과실 조사하다 보면 당연히 나오고 고사나무가 있으면 나오고 수학 완료 후에는 또다시 재해가 발생하면 나무특약 보험 종기 전에 고사만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고사만 따로 조사한다 이거예요. 같은 감귤에 해당하는 거지만 얘는 보험의 목적이 다르다. 자, 한번 볼까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OD 때 본 거랑 똑같고요. 뭐 당연히 합니다. 어떤 거든. 이제 수학전 사고 조사, 수학전 과실손해 조사 볼게요. 사고 발생한 과수원에 실시하는. 당연히 제가 농작물재해보험 통틀어서 우리 의무적으로 조사하는 거, 사고 없이도 조사하는 거 세 가지. 뭐 있다? 뭐더라? 적종, 적과후 착과수요. 또, 그쵸, 포복자, 수학전 착과수. 또, 포도긴 포도인데 수입보장에 가입한 포도, 과중조사. 세 가지 빼고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뭘 돈 들여서 조사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조사 시기는 사고 접수 후 즉시 하래요. 이거 조금 우리 과수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고개 갸웃거리셔야 되는데 왜 그렇죠? 기타 과수에서도 수학 전에 사고가 발생하면 조사한다. 그쵸? 이제 떠오르시죠? 근데 기타 과수는 이때 아무리 재해가 많이 발생해도 조사는 언제 해요? 요 시기에 했어요. 수학 직전에. 왜 그랬죠? 기타 과수는 수확량을 조사해야 되잖아요. 수확량. 뭐가 필요해요? 과중이 필요해요. 과실이 다 크고 익어야 제대로 된 과중이 나오겠죠, 수확기에.
그러니까 수학 직전에. 또 만약에 착과 피해가 있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착과 피해 구성률은 언제 나와요? 과실이 요만할 때 조금 찢어져 있었던 게 다 크면 더 많이 찢어지거나 과육이 무르거나 병충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때 수학기. 근데 감귤은 수학 전에 사고 발생하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조사하래요. 이때 바로 조사하래요. 왜 그렇죠? 그 말은 돌이켜 생각하면 이게 없다는 거예요. 과중 안 써요. 과중 안 써요. 과실 네 품목 중에서 과중이 들어가는 건 무화과의 수학전 종합위험일 때 제가 그때는 수학감소 보장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외에는 없어요. 다 과중 없어요. 자, 착과 피해 구성률 이런 거 산출하지 않아요. 과실을 분류하긴 하는데 정상 50, 80, 100% 분류해서 무슨 피해 구성률 산출해서 몇 개 중에 몇 개 손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아, 그 얘기구나. 즉시. 그럼 궁금하실 텐데 이때 그러면 모든 피해가 다 드러나나? 아, 그게 이제 좀 이따 나와요. 네. 어쨌든 즉시 한다. 네. 자, 당연히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다시 한번 심사하고요. 그리고 표본조사. 여러분, 우리 지금 나무에 달려있는 감귤을 조사하는 거예요. 즉, 착과된 채 조사해요. 착과된 채 조사. 대추 매실 이 친구들처럼 다 털어서 그냥 조사하는 게 아니라 달려있는 채로. 왜요? 수학 전이잖아요. 아직 과실이 요만한데 이거 표본주 정해서 다 털어버리면 계약자랑 파이트 하죠. 네. 착과된 채 조사. 표본주를 선정하는데 농지별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표본주 수를 선정하래요. 우리는 그동안 계속 뭐였죠? 나무조사에서 실미고기에서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했는데 얘는 가입 면적이에요.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 복분자편에 가시면 그때도 가입 포기수를 기준으로 해요. 조사 대상 주수 이런 거 안 해요. 근데 왜 과수인데 어쨌든 일단 첫 번째 이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는 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거고, 물론 나무 특약 가입한 농지는 사고 발생하면 고사 줄 수 있다는 보겠죠. 네. 특약을 위한 고사 주수. 어쨌든 여기는 실미고 이런 거 조사하지 않는다. 나무 조사하지 않는다. 근데 왜 면적을 기준으로 할까요? 과수인데. 그럼 복분자 같은 경우는 참다래 같은 경우는 덩쿨성이기 때문에 면적 조사하는 게 이해가 돼요. 네. 참다래는 뭐 조사 대상 면적을 조사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때는 제식 면적을 조사해서 나무에 적용을 하죠. 근데 왜 감귤은? 감귤 나무 아시잖아요. 네, 주간보가 뚜렷하게 있는데. 왜냐면 감귤은 생산성을 위해서 제가 올해 이른 봄에도 그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 좋은 품질의 감귤 생산을 위해서 간벌 작업을 많이 한대요. 간벌이 뭐죠? 일부러 나무 다 묘목이 아니라 다 성장한 나무 중에서 조금 비리비리한 애들을 다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몇 주가 있어요. 이 농지는 이거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면적당으로 기준으로 합니다. 뭐 그냥 그렇다더라. 이거 중요한 내용 아니까 이런 거 메모하지 마시고요. 그냥 면적. 이해를 하시라고. 면적. 네. 기억하시라고. 자, 그럼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 면적이 얼마일 때 얼마 하세요? 라고 다 정해져 있지만 줄일 수도 있고요. 아무리 줄여도 최소 3주 이상 선정하래요. 최소 3주 이상 선정하라는데 고지고대로 면적대 가서 막 5주, 8주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 없겠죠. 네. 최소 3주 이상. 자, 이 표본 주수가 아까 조사 그 시기마다 조금씩 다 바뀌어지니까 주의하세요. 그러면 1번, 2번, 3번 표본주 가서 물론 위치 골고루 정하고 이제 조사를 하겠죠. 착과된 채로. 그럼 뭘 조사하죠? 뭘 조사할까요? 제가 감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과실손해보장에 가장 충실한 거예요. 그냥 가서 몇 개 피해봤어요. 이거 끝. 피해과실만 조사하고 끝. 당연히 피해과실 조사하다 보면 정상과실 나오죠. 그쵸? 네. 피해과실 조사하고 끝. 자, 표본주를 조사하는데 표본주 면적 내 피해 및 정상과실을 조사한다. 끝. 피해율도 여러분 이미 나왔죠.
피해율이 왜 나왔냐고요? 아이고, 여러분, 피해율 우리 뭐예요? 무조건 분자에는 뭐다? 피해. 분모에는요? 정상 플러스 피해. 정상 플러스 피해. 우리는 얘를 기준 과실수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몇 개 중에 몇 개 피해다. 이게 피해율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만큼이 다 피해율이에요. 그쵸? 근데 만약에 미보상 비율이, 여기 미보상 비율 확인되어 있지만 조사됐다? 그럼 미보상 비율 차감. 끝. 끝. 아,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요. 뭐 착가 피해 구성률을 산출해요. 뭘 해요. 그쵸? 자, 그런데 이 피해 과실이 어떤 피해 과실이래요, 여러분? 100%형만 인정해요. 그럼 우리는 그동안 계속 적종부터 50, 80, 100%형. 그럼 나도 모르게 막 문제에 정상과실수 몇 개라고 할까요? 한 50개 할까요? 50개, 50%형 피해과실수 50개, 80%형 피해과실수 50개, 100%형 피해과실수 50개 이렇게 막 제시됐어요. 우리도 모르게 막 50 곱하기 0.5, 50 곱하기 0.8 아니에요. 얘 싸그리 뭐다? 정상. 됐죠? 요거 얘만 100%, 얘만 분자에 올라가는 거예요. 얘만 분자에. 피해율 산정할 때. 자, 100%형 뭔가 봤더니 두 개 얘기하네요. 보상하는 재해로 종합위험이죠? 자조화로 떨어진 애들. 아니, 수학 전에, 있기도 전에 떨어졌는데, 뭐, 100%죠. 이건 뭐 건질 게 뭐 있어요? 팔 수도 없어요, 얘는. 가공용도 안 돼요. 두 번째, 자조화로 100%형 피해가 입었는데, 아직 붙어 있는 애들. 붙어 있는 애들. 됐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계약자예요. 아직 멀었어요, 경작하려면. 근데 지금 100% 피해 있고, 그냥 두면 다 썩어요. 어떻게 돼요? 다 따버리겠죠. 다 제거해버리겠죠. 그쵸? 어쨌든, 여기 올라가는 거 두 개예요. 하나, 보상하는 재해로 낙과된 거, 아니면 100% 피해인데 아직 붙어있는 애들. 이것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뭐다? 다 정상이다. 즉, 이 50%, 80% 이런 애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부분 착과 피해 과실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부분 착과 피해 과실. 그럼 궁금하잖아요. 아니, 이런 부분 착과 피해 과실, 얘도 피해는 있는데, 지금 이 기간에 피해로 다만 피해가 좀 덜 받았을 뿐이지 피해가 있긴 한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어떡하죠? 얘네들은 어떡하죠? 아까 제가 그 표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잖아요. 드러나지 않은 피해는 어떡하지? 그쵸? 그래서 뭐라고 돼 있죠? 수학 전 사고 조사건은 추후 과실손해조사를 진행한다. 왜? 얘네들 피해 인정해줘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수학 전 사고 있으면요. 그냥 무조건 뒤에 다시 한번 과실손해조사 하는 거예요. 언제 할까요? 그 피해가 다 드러나는 시기가 언제예요? 수학기죠. 수학 직전. 됐죠?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 수학 전에 사고 오면 뭐 100% 과실만 있겠어요? 솔직히? 100% 아닌 부분 착과 피해 과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걔네들이 나중에 수학기가 되면 당연히 피해가 드러날 테고 그때 조사를 하면 피해율이 나오겠죠. 즉, 우리 아까 봤던 A 기간에 발생한 사고, 근데 B 기간에는 실질적으로 사고가 없었어도 수학계는 사고가 진짜 발생한 건 아니어도 A 기간에 있었던 부분 착과 피해 과실들 때문에 피해율이 산출되기 쉽겠네요. 이것도 우린 한번 인식은 하고 있어야 돼요. 됐죠? 네, 피해율이 산출되기 쉬워요. 꼭 산출된다는 아니고 문제에 제시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구나. 그리고 일단 주의하실 거 하나는 뭐 당연히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에 의한 과실 얘들을 정상이죠, 정상. 근데 예를 들어 뭘 들었나 봤더니 병충해. 병충해 보상하는 건 과수 중에 복숭아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생리적 낙과, 자연 낙과. 감귤은 이게 굉장히 큰 작물이죠. 네. 자, 여기까지가 수학 전 조사, A 기간의 조사인데 A 기간의 조사를 통해서 피해율, 수학 전 피해율, 수학 전 과실손해조사 피해율 다 나왔네요. 여기 100%만 올려버리면 자, 해설 노트를 한번 볼까요? 아니, 감귤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요. 자, 조사 방법 보시고 수학 전
수학전 피해율. 근데 정식 명칭은 수학전 과실손해 피해율. 자, 기준분의 100%형. 미보상은 뭐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네. 우리는 항상 있으면 체감한다. 이 정도. 근데 이건 뭐냐면요. 최종 수학전 과실손해 피해율 얘는 뭐지? 그죠. 자, 우리 별표 7로 이제 넘어가야 돼요. 별표 7. 우린 지금 농금원 이론서를 본문, 조사 방법, 그 다음에 보험금 산정 이어서 보고, 그 다음에 공식 자체는 별표 7에 있는 걸 다 몰려 있잖아요. 근데 두 개를 다 보셔야 되는데, 이론서 본문에는요, 수학전 조사, 이 조사 방법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있고, 피해율에 대해서는 본문에 언급이 없어요. 보험금 산정에도 수학전 사고 피해율이 언급이 없어요. 그거 문제예요. 그거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고. 자, 그럼 수학전 사고, 지금 23년도 농금원 이론서 기준이에요. 이거 고쳐져야 합니다. 24년도에는 고쳐지길 바라고 믿습니다. 고쳐질 것이라. 네. 자, 23년도 기준 별표 7을 보시면 수학전 사고 났을 때 피해율이 얘가 있고요. 얘는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거. 근데 얘가 있네요. 최종 수학전. 여러분, 최종. 그럼 뭔 얘기죠? 아, 수학전에는 즉시 조사한다며요. 그러면 한 번 사고 나고 두 번 사고 나고 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근데 최종자는 그 의미, 아, 여러 차례 사고 나면 조사하는구나. 그럼 또 하나. 최종. 결과적으로 모든 피해율을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구나. 수학전에 사고가 만약에 한 번, 두 번, 세 번 나요. 그럼 각각 즉시 조사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산출되는 피해율은 얘네들 피해를 묶어서 하나로 최종 피해율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쵸? 이거 잡으셔야 돼요. 아무리 사고가 많아도 하나. 네. 그러면 얘네 피해를 어떻게 묶어서 하나로 할까요? 피해 누적이죠, 뭐. 피해를 누적시키는 거예요. 100% 피해가 1차 사고 때 10개, 2차 사고 때 10개, 합쳐서 20개. 간단해요, 여러분. 이거 이런 용어에 막 이런 거에 우리가 현혹돼 갖고 막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네. 같은 표본주를 조사합니다. 제가 아까 착과된 채, 우리 지금 수학전에는 3주 이상이잖아요. 1번, 2번, 3번 표본주를 조사해요. 가면 이제 리본을 묶어놔요. 조사 방법에도 나와 있죠. 여기 조사한 나무다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사고 났어요. 1차 사고. 뭐 2차 사고가 있든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가서 조사를 했어요. 뭐 조사한다? 정상과실과 피해과실을 조사해요. 근데 이 피해가 100% 피해용인 거죠. 자, 조사했더니 3개 통 털어서 예를 들어 정상과실이 300개라 해볼게요. 100%형 피해과실이 100개라고 해볼게요. 100개. 기준과실이 몇 개? 400개. 기준과실, 정상 플러스 피해, 기준과실이 400개. 3주 합쳐서, 네. 근데 분자에는 뭐가 올라가 있죠? 지금 수학전은 100%형만 인정한다 그랬지? 자, 100%형 100개 올라갔어요. 만약에 미보상이 5% 나왔다 쳐요. 자, 1차 사고 때 수학전 피해율 끝. 만약에 이후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얘가 가입금액 곱하기 2 피해율 오면 손해액, 주계약보험금의 손해액 끝. 근데 두 번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최종이니까 100차까지 발생할 수 있죠. 이론적으로야. 그쵸? 자, 그러면 똑같은 리본 묶어놓은 나무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면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때도 뭐 조사해요? 피해 정상. 모든 조사는 아까 한 조사 방법을 1차부터 100차까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100% 피해 정상 구분해요. 자, 근데 이제 이 100개, 이때 피해였던 이 100개 있어요, 없어요? 제거해버린다 그랬잖아요. 이제 나무에 없어요. 그럼 나무에 있었던 거는 300개겠죠. 실제로는 300개보다 적겠죠. 왜? 이 정상에 있는 보상하는 손해로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낙과한 거, 병충해, 생리적 낙과 다 들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그건 회사는 나무에 있는 거로 볼게 이러는 거잖아요. 그쵸? 어쨌든 우린 300개가 나무에 있다고 보고 여기에서 두 번째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거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예를 들어 두 번째 사고 때 50개가 100% 비용으로 조사됐다 칠게요. 그럼 250개, 정상 250개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전 100% 100개.
금차 되게 좋아요. 금차 100% 50개. 그쵸? 기준이 바뀌었나요? 250 플러스 150, 기준 400개는 똑같아요. 똑같은 과실수, 아니 똑같은 나무를 조사하기 때문에 표본 기준 과실이 바뀔 수는 없어요. 그럼 여기 이제 분자에 뭐 올라가요? 이전 100% 100개, 금차 100% 50개. 만약에 미보상 비율이 커졌어요. 큰 값. 3차부터 100차까지 발생한다 해도 다 이렇게 피해를 그냥 누적시켜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피해를 만들어낸다. 그 하나의 피해율이 이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여기 적용돼서 A기간의 피해율이 적용돼서 손해액, 가입금액, 수확전 피해율, 손해액, 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자기부담금, 손 마이너스 차, 보험금 끝. 최종자 이런 거에 우리 막 벌벌 떨고 우리 그렇게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요. 네. 어디 갔어요? 여기 있네요.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런 게 그래요. 여기 이전 금차 써놓으려면 여기도 이전 금차 써놓든가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시는 거죠. 그쵸? 네. 좋아요. 자, 수학적 과실 손해조사 미보상 비율 한번 해볼까요? 뭐 한 차례 냈다 생각하고 이건 단지 누적일 뿐이다. 여기선 어떤 게 100%고 어떤 게 아니냐. 그게 관건인 거죠. 이런 거 구분하는 게 관건인 거예요. 이런 건 병충해는 여러분들이 하도 들으셔서 금방 아세요. 병충해 아니지 뭐 금방 아시는데 이런 거 주의하세요. 그러면 전체 과실수 150개 맞나요? 90에 120 맞네요. 위에 올라가는 건 보상하는 손해로 낙과되거나 100%지만 달려있는 거. 자, 여기까지가 즉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반영한 게 수학적 피해율이에요. 가입금액이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곱하기 0.3167 주계약 손해액. 근데 제가 여기 조사 피해율이라고 하나 했나요? 사실 조사 피해율은 이제 없어진 용어예요. 근데 구분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쓰고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용어인데 여기까지를 얘기해요. 곱하기 1 마이너스 미 반영천. 말 그대로 미보상 생각하지 않고 우리 미보상은 손해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진짜 피해는 얘인데 손해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손해로 만들어주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조사했을 때 나온 피해율. 곱하기 1-2 반영천. 얘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감귤 하실 때 모든 피해율을 산출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마음을 차분히 가지시고 이 단계에서 한번 끊으세요. 끊고 몇 퍼센트 소수점 절사 조건에 의해서 계산기 보시고 써놓고 그 다음에 1-미를 반영하셔서 최종값을 써놓고 모든 피해율을 이렇게 하세요. 어떤 건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떤 건 이렇게 안 해도 되고가 있지만 오히려 그게 더 헷갈리니까 그건 문제를 푸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터득이 되시고 모든 피해율을 끊고 근데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라고요. 이거 산수잖아요. 얘 일로 가면 되잖아요. 31.67%를 1-미로 나누면 됩니다. 나도 모르게 해버렸으면 필요합니다. 됐죠? 네. 여기에요. 자, 그러면 A기간 건 끝났고 이제 B기간 가볼까요? OD 넘어가고 OD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쪽으로 와서 감귤 볼게요. 자, 그냥 아무 타이틀 없이 과실 손해 조사지만 우리는 수학기 조사구나. 네, 수학기 조사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조사 대상 농지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필요하다고 판단된 과수원. 수학 전에 사고 없었어요. 수학기에 사고가 다 왔어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하는 거예요. 네. 수학 전에만 하는 거 아닙니다. 판단됐어요. 그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심사하고. 두 번째. 11월 30 이전 사고 접수된 모든 농지. 이 날짜가 이제 바뀌겠죠? 네. 이게 무슨 날짜예요? 또 뭔 날짜더라? 23년도 9회 기준 수학기 종료 시점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24년도 10회 기준에서 12월 20으로 바뀔 예정이죠.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그럼 뭐예요? 수학기 종료 이전에 사고 접수된 모든 농지. 즉 아까 말씀드린 거. A 기간에 수학 전에 사고가 있었다면 다시 한번 조사한다 그랬잖아요. 부분차가 피해 때문에. 즉 B 기간에는 실질적으로 사고가 없었어도 여긴 없었어도
여기를 인해 피해율이 산출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조사해라. 그 농지. 그러니까 모든 농지. 그 의미예요. 네. 언제 한대요? 주, 품종, 수확 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수확기 조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아무 타이틀 없이 이론상 그냥 과실손해 조사지만 조사 방법 넘어갈게요. 얘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자 조사는 굉장히 간단해요. 똑같이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표본 주수 산정하지만 줄일 수 있다. 근데 최소 2주 이상. 아까 몇 주였죠? 3주. 3주에서 2주로 줄여졌죠. 이제 수확해서 그래요. 막 더 많이 따면 막 계약자 기분 나쁘잖아요. 줄여줬어요. 근데 수확을 하는데 2주를 다 따는 건 아니고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다 따는 건 아니고 몇 개 따래요? 주지별 아주지 원가지하고 버금가지 주간부가 있으면 주지 큰 가지 나오잖아요. 거기에 아주지 1개에서 3개를 수확하래요. 또 2주 다 따는 거 아니에요. 네. 수확하는데 수확한 과실 당연히 과실 손해보자이니까 피해 과실수 피해율은 똑같아요. 피해 과실수 정상 과실수 플러스 피해 과실수 즉 기준 과실수 원래 얘가 피해율인데 미보상 있으면 차감 이거예요. 수확전이랑 똑같아요. 다만 분자에 올라가는 피해 과실이 어떤 피해 과실이냐 그 차이인 거예요. 이걸 별개의 공식으로 하지 마세요. 똑같은 공식인데 분자에 올라가는 게 다르더라. 피해 과실이. 얘는 이제 수학기니까 과실이 다 크고 익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다 크고 다 익었어요. 여러분 마트에 가시면 귤 박스채 사실 때 어떻게 돼 있죠? 스몰, 미디움, 라지, S, M, L 표시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열어보시고 요 크기로 주세요 이런 거 안 하세요. 그쵸? 크기로 과실을 등급을 구분합니다. 등급을 구분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딱 크기만으로 구분합니다. 등급 내와 등급 외로 나눠요. 과실을. 네.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리냐면 이 문장 때문에 7회 시험이 난리가 난 거예요. 7회 시험에서 저 문장 때문에 15점이 응시자 전원한테 주어진 거예요. 이거 출제하시는 분이 이거를 깊게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의외로 출제하시는 분들이 심플하십니다. 네. 이 문장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에서 3개의 주지별 아주 수확했는데 수확한 과실을 정상과 등급 내 피해, 등급 외 피해 과실로 구분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정상 그리고 등급 내 피해, 등급 외 피해. 그럼 정상 과실이 등급 내에도 있고 등급 외에도 있지. 그러니까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등급 내, 등급 외, 정상 피해 과실, 정상 피해 과실. 이거 아니에요. 등급 외는 정상 과실이 없어요. 등급 외는 몽땅, 모조리. 외잖아요. 왜? 등급 외는 모조리 피해 과실. 자, 피해 과실을 수학기에는 다 크고 익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좀 자세히 구분해요. 30%형까지. 이거 한 2, 3년 된 거예요.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게. 우리는 그동안 50, 80, 100만 있었는데 30%가 나와요. 근데 등급 외 30% 피해 과실, 우리 농구먼 이론서 저 뒤에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 감귤편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과실의 크기만으로 등급 외이며 무피해 과실. 피해가 없는데 등급 외에 30% 피해 과실로 구분돼요. 또는 보상하는 재해로 과육이나 과피해, 피해가 없는 과실. 그러니까 피해가 없는데 30% 피해형으로 구분돼요. 그러니까 등급 외에는 정상이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정상 과실 딱 표본수를 제시하는 바람에 7회 시험에 15점이 다 받으시고 합격자가 갑자기 2,000명으로 확 늘어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알자고요. 그냥. 여기 또 괄호 넣기 나올 수 있으니까 고쳐지지 않으면 이거는 아시되 우리는 등급 내, 등급 외로 구분하고 등급 내의 정상 50, 80, 100% 아니 30, 50, 80, 100% 피해 과실, 등급 외에는 정상 없고 피해 과실만. 수학계는 이렇게 구분한다. 이렇게 알자고 우리는. 오케이?
구분 다 해버렸네요. 네. 그럼 여러분 피해율 다 나왔어요? 피해율? 네. 자, 분자에 뭐가 올라갔는지 한번 좀 자세히 볼게요. 밑에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밑에다 쓸게요. 밑에다가 어디 갔어? 네. 여러분, 피해율. 분자에 피해가 올라가요. 피해가 올라가는데 피해 과실이 등급 내 피해 과실이 있을 거고, 등급 외 피해 과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는 다 정상, 그리고 모든 피해 기준 과실수. 이거예요. 이 분자의 내용만 달라지는 거예요. 이보상 있으면 차감. 얘가 수학기 피해율. 비기간의 피해율. 다른 말로 뭐라고요? 수학전 사고 없는 주계약 피해율. 아니, 수학기 피해율은 수학기만 피해율 구한 거는 수학전 사고 없다는 얘기잖아요. 주계약 기간에. 그쵸? 예요, 예. 자, 근데 피해 과실, 분자에 올라가는 피해 과실을 어떻게 한다? 30%형, 50%형, 80, 100%형. 아우, 감귤 한국 사람 진짜 겨울에 몇 박스 먹잖아요. 그러니까 30%형까지 등장을 한 거예요. 피해 인정 개수 곱하기 0.3, 30%형이 10개, 3개만 피해로 인정하는구나. 곱하기 0.5, 다 똑같고요, 이거는. 다만 등급 외 피해 과실은요, 피해를 다 인정하지 않고 50%만 인정하래요. 피해를 다 인정하지 않고. 자, 이렇게 살짝 중요한 것만 좀 보시면, 주의하실 것만 좀 보시면 돼요. 등급 내 피해 과실, 등급 외 피해 과실을 이렇게 하고 인정 비율 50%를 적용한다. 이게 뭐 그거예요. 등급의 피해 과실은 50%만 피해로 인정해라. 이제 만감류 이건 지워지겠죠. 이제 만감류는 저쪽 이사 갔으니까. 오케이. 당연히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 예를 들어 병충해 같은 경우는 정상으로 구분되고, 즉 표본 과실의 어디 한 구석이 병충해 이렇게 했으면 그냥 분모에만. 기수학한 과실이 있는 경우도 정상으로 인정해 나가. 자, 정상으로 인정하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병충해, 생리적 낙과 이런 거는 보상하는 재해에 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빼놓지 않고 반영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놓치시는 게 이거예요. 어디겠어요? 예. 저 문장 어딘가에 문제 어디 한 구석에 기수학 20개. 그냥 빨리 수학했네 이농지는. 아니죠. 여기 정상으로 인정한다. 여기에 오라고요. 피해율이 달라지잖아요. 빼먹으시면 안 돼요. 이 표본 과실 이 개수 몇 개 이 표에 있든 어디 한 구석에 있든 수학기에 한 구석에 있으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주품종 최초 수학 이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과실 손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문장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일단 처음 조사했는데 사고가 또 발생하면 또 조사를 하래요. 근데 조사를 해서 피해를 어떻게 하라가 없어요. 아까 우리 해설노트에서는 수학 전에는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한 피해 이렇게 하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피해율을. 근데 지금 수학기에는 어떤 것도 공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지금 주지별 아주지를 1개에서 3개를 따서 조사했잖아요. 표본주별로. 그러면 30%형 50%, 80% 피해 과실이 나머지 가지에는 여전히 매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매달려 있는 상태, 또다시 피해가 왔다, 사고가 왔다? 그럼 얘를 어떻게 처리하지? 맥스웨이로 처리해야 되나? 그런 게 어떤 언급도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본문이나 별표칠에 아무 내용이 없어요. 오케이. 자, 피해율까지 다 나와버렸네요. 감귤 이렇게 분류를 하래요. 네. 이 등급 외 등급 내는요, 요만한 규격태가 있어요. 규격태. 그 제주도 감귤 자치 조례까지 있습니다. 거기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 태 통과, 못 통과. 너무 커도 너무 작아도 등급 외예요. 네. 자, 그러면 이에 해당하는 거 해설노트를 한번 볼게요. 자, 12월 20 수학기 종료 시점 바뀌는 거 꼭 확인하시고요. 오케이. 자, 수학기 과실손해 피해율. 수학기만의 피해율. 다른 말로 수학전 사고 없는 수학기만의 피해율이니까 주계약 피해율. 끝. 마찬가지로 얘도요. 이 밑에 요 2번 내용 나중에 보시고 얘도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고 적고, 즉 조사 피해율을 적고 곱하기 1-b 하기 전에 최종값을 적고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한번 해볼게요. 과실분류 피해 인정계수 뭐 쉽게 하죠. 뭐 위에 동그라미 저기 1번 보지 마시고 2번만 볼게요. 이렇게 조사가 됐대요. 근데 7회 시험에 여기 등급의 정상 딱 하고 개수를 써버린 거예요. 자, 어떻게 되죠? 등급 내 정상 분모로 30. 여러분 또 이거 또 실제 시험에서 20 곱하기 0.3 이렇게 쓰실 시간 없잖아요. 그냥 바로 쓰셔야죠. 이때는 바로 그냥 6개 30개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등급 외 10개 16개 그리고 이거 빼먹으시면 안 돼요. 요 퍼센티지는 달라질 수 있어요. 과거에 70%였는데 이제 피해를 더 줄인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즉 미보상 반영 전 여기까지만 딱 하고 먼저 적으셨어야 되는데 만약에 못 적고 내가 여기까지 와버렸다? 그럼 이런 식으로 441 나누기 1-0.1 이런 식으로 둘 다 필요합니다. 오케이. 자, 요거를 우리는 말 그대로 손해로 만들어주기 전에 조사한 피해율이다. 조사한 피해율이다. 1- 반영 전에. 자, 조사는 여기서 끝났는데 뭐 복잡하게 있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기간 A 기간 수학 전만 사고 있는 경우, B 기간 수학기만 사고 있는 경우. 그럼 A 피해율, B 피해율 하지만 우리 C 피해율이 있다. 둘 다 사고 난 경우, 두 개를 다 믹스한 경우. 그쵸?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하나를 더 짐작하실 수 있겠죠. 왜요? 수학 전에만 사고 났고 수학기에는 실질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쳐요. 하지만 이때 착가 피해율, 부분 착가 피해 때문에 피해율이 나올 수도 있구나. 그럼 두 기간 다 피해율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자, C 피해율은 두 가지 케이스예요. 수학 전에도 수학기에도 사고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수학 전에만 발생했는데 이 수학 전에 착가 피해들 아직 남아있는 애들 때문에 피해율이 제시되거나 둘 다 피해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기간의 A, B 피해율을 어떻게 믹스한다 그랬잖아요. 단순 합산이 아니고 어떻게 믹스하는지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어떻게 믹스하는지. 자, 본문에는 없고요. 이론서 본문에는 없고 별표 7로 내려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믹스하나 봤더니 이렇게 믹스하래요. 요거. 저 처음에 이렇게 공식 바뀐 게 한 2, 3년 되는데 이거 처음 딱 보고 순간적으로 솔직히 욕했어요. 네, 그랬습니다. 공식을 말이 많았거든요. 미보상 비율 때문에. 그랬더니 미보상 비율을 어떻게 나름대로 반영을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2023년도 기준 농금원 이론서 별표 7을 보시면 대괄호가 저는 여기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어디겠어? 여기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전부 다 미보상 비율을 차감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데 처음에 이렇게 바꿨다가 재작년인가요? 갑자기 대괄호를 여기로 바꿨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미보상을 차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로 9회 시험까지 왔어요. 그러니 많은 분들은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냥 저대로 풀어야 되나? 아니야 원칙대로 해야 되나? 막 혼란이 있었던 거죠. 근데 확인해 본 결과 24년도에는 바뀔 것 같아요. 다시 원래대로 바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안 하고 네. 원래대로 바뀔 것 같아요. 하지만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네. 아니 A기간 수학전 피해율과 수학기만의 피해율을 어떻게 믹스하라는데 이렇게 믹스하래요. 이런 단순화 시켜볼게요. 이 공식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또.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최종자 빼버려요. 어차피 수학전엔 피해율 하나 나오잖아요. 그럼 수학전 피해율 뭐였죠? 기준과실 정상 플러스 피해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미인데 얘를 다시 1 마이너스 미로 나누래요. 지금 계속 그거의 반복이에요. 1 마이너스 미로 나누래요. 계속 반복이에요. 그럼 여기 약분해버리면 되잖아요. 약분해버리면 결국 뭐가 남아요? 우리가 아까 1 마이너스 미 반영 전 조사 피해율, 순수하게 조사에서 나온 피해율. 그래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볼까요? 1 마이너스 최종 수학전 과실 손해 피해율 기준 과실수 피해 과실수 곱하기 1 마이너스 미 나누기 1 마이너스 미 나누기 약분 그럼 1 마이너스
수학 전 조사 피해율 1-B 반영 전 수학 전 조사 피해율. 그래서 제가 미보상 반영 전, 반영 후. 반영 후는 왜 필요하냐고요? 반영 후도 또 필요해요. 일단은 반영 전이 필요하더라. 그럼 약분을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말도 안 되는 공식이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최종자 빼버려도 돼요. 어차피 하나니까 최종 수학 전 조사 피해율 기준분의 100% 피해형 1 마이너스 최종 수학 전 조사 피해율 얘가 그대로 오는 거죠. 곱하기 과실손해 조사 피해율 즉 수학기 조사 피해율 얘기예요. 이건 그냥 공식적인 용어로 어떻게 쓰려다 보니 수학기 조사 피해율 수학 전 사고 없는 수학기만의 피해율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기준과실 등급 내 등급의 50% 그거 1 마이너스 B 반영 전 여기서 여기까지 미보상 비율 차감. 지금은 미보상 비율 차감이 23년도 기준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원상태로 돌아올 것 같아. 24년도 10회 기준에는 이것 때문에 문제 나오면 또 다 전원 정답돼. 이거 고치지 않고 이 문제가 나오면. 네. 자, 중요한 건 우린 지금 주계약 피해율이 A 기간의 피해율, B 기간 수학기만의 피해율 이제 둘 다 사고 있는 수학 전 사고 있는 주계약 피해율까지 알았어요. 그쵸? 3개. 주계약 피해율이 3개예요. 수학 전에 사고 없으면 얘만 구하면 보험금. 둘 다 사고 있으면 얘가 있어야 보험금. 수학 전에만 사고 있었다면 얘만 구하면 보험금. 근데 셋 중에 어떤 경우냐고. 우리가 그걸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감귤 문제 딱 받아들였을 때 어떤 케이스지? 끝. 피해율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사실 얘만 알면 돼요. 얘만 알면. 여러분, 만약에 수학 전에 사고가 없었다 쳐요. 여기 0 대입해봐요. 0. 그럼 얘만 남잖아요. 1 곱하기 얘만 남잖아요. 얘가 뭐예요? 기준 피해 등급 내 등급의 피해 곱하기 1 마이너스 B. 수학기만의 피해율이네요. 만약에 수학기에 사고 없었어요. 그럼 여기다 0 대입해봐요. 그러면 수학전 1 마이너스 곱하기니까 여긴 다 0이 돼버리네요. 그럼 수학전 조사 피해율, 즉 기준 피해 곱하기 1 마이너스 B. 수학기만의 피해율, A 피해율 나오네요. 이해되시죠? 세 가지 피해율이 있더라. 주계약 피해율은 경우의 수에 따라 자, 수학전 사고 있는 주계약 피해율 둘 다 피해 있는 경우 C인데 그게 얘인데 이 엄청난 공식을 약분해 놓으면 얘인데 얘 하나만 알아도 다 되는구나. 다만 분자에 어떤 피해 과실이 올라가느냐 그게 달라지는 거죠. 됐죠? 네. 자, 위로 잠깐 올라가 볼게요. 아이고. 요거예요, 요거. 아까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은 암기하실 때 수학전 조사 알파 1 마이너스 수학전 조사 곱하기 과실손해 즉 수학기만의 피해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최대값. 이거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뭐예요? 아, 수학전에 사고 있었다면 그 피해율은 다 인정하고 나머지 수학전에 사고가 30% 피해율 계산됐어요. 전체 피해는 몇 프로를 넘을 수 없다? 100 넘을 수 없다. 그럼 나머지 70%를 한도로 수학기의 피해율을 반영해준다. 여기 수학기만의 피해율이잖아요. 그쵸? 자, 그럼 얘 16번 마저 풀어볼게요. 자, 수학전 과실손해 피해율. 조사 피해율 아니죠? 미보상 비율이 반영됐다는 얘기예요. 31.67이 나왔어요. 그리고 미보상 비율, 수학전 미보상 비율, 그리고 수학기 피해율 이렇게 문제 제시됐어요. 수학기 피해율을 구하기 위한 최종 피해율이 뭐냐? 지금 뭐예요? 경우의 수가 뭐예요? 수학전에도 사고 났구나. 수학기에도 사고 났구나. 그럼 우리는 C 피해율. 둘 다 사고 난 거 믹스한 거. 어떻게 믹스한다? 미보상 비율 반영 전. 미보상 비율 반영해버렸네요. 1 마이너스 0.05분의 0.3167. 그럼 반영 전 피해율이 나오죠. 반영 전 여기 있네요. 33.34.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습관화시키면 좋잖아요. 그쵸? 그러면 0.3334 플러스 얘는 다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수학기 피해율 요거 반영 전 한번 끊기로 했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안 끊고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나눠주면 되죠. 0.49. 그러면 나머지 피해율은
나머지 피해율은 0.49. 나머지 피해율 중에 0.49가 진짜 피해다. 근데 미보상이 있다면 차감해라. 미보상 큰 값 곱하기 1 마이너스 0.1 끝. 끝. 자, 얘가 가입금액에 적용되면 주계약 손해액. 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주계약 자기부담금.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끝.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주의하세요. 항상 그냥 모든 피해율을 미보상 반영 전, 반영 후 둘 다 써놓는다. 굉장히 귀찮지만. 자, 공식은 보셨고요. 예시 문제 밑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자, 보험 가입금액 1,000만 원, 자기부담 비율 20%, 자부담금 얼마? 200만 원. 네. 수학 전 과실손해조사, 수학 전 사고조사를 실시했더니 피해율 이렇게 나왔어요. 미보상 비율 이렇게 나왔어요. 미보상 반영된 피해율이네요. 네. 여기 과실손해 피해율이 공식 용어예요. 네. 사실 아까 제가 약분한 거는 공식적인 그 별표 칠에 있는 계산식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 피해율을 공식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어요. 문제에 반영 전에. 그럼 어떻게 해요? 0.2 나누기 0.9 여기 또 1-0.1 이렇게 하실 필요 없죠. 그럼 얼마 나온대요? 22.22 알파 플러스 자 1 마이너스 알파 얘는 인정하고 나머지 한도로 나머지 피해율 최대 한도로 자 수학계에 사고 났었네요. 지금 두 가지 다 사고 발생한 케이스잖아요. 그럼 우리는 C 피해율이 필요하구나. 이 공식 나와야 되는 거죠. 과실손해 피해율 50% 미보상 아유 얘도 반영해버렸네요. 0.5 0.9 그럼 얘가 나온대요. 소수점 피해 퍼센트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거죠. 네. 여기 수학기만의 피해율 미보상 반영 전 최대값 차감 끝 손해액 됐죠. 자 만약에 수학 전에 사고 안 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수학 전에 사고가 없었대요. 그럼 여기 0이죠. 0이죠. 그럼 뭐가 나와요? 0.56 곱하기 1 마이너스 0.1 수학기만의 피해율. 수학기만의 피해율. 수학기만의 피해율. 50%. 아까 제시된 거 50%. 수학기에 사고 안 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0이죠. 여기가 0. 여기 다 0 되네요. 곱하기니까. 0.2 곱하기 1 마이너스 0.1. 그럼 뭐가 나와요? 20%. 20%. 됐죠? 네. 여기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만 볼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하고 이어지는 내용이라 그래요. 지금 손해액, 만약 자기부담금. 이 계약의 자기부담금은 없다. 없다. 우리 가입금액에서는 계속, 보험료에선 특약 가입금액 곱하기 특약 요율, 특약이 완전히 별개로 난 것처럼 나오잖아요. 하지만 아니에요. 공식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는 그렇게 암기는 하시되 특약 요율은 따로 있죠. 근데 감귤, 동상의 특약, 과실손해 추가보장 특약 다 주계약하고 가입금액이 이어져요. 하나의 계약이에요. 자기부담금도 이어져요. 여기서 자기부담금 다 쓰였잖아요. 그럼 동상의 특약에 자기부담금 없어요. 적종하고 같은 원리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보험기간 정리부터 해요. A, B, D 정리하시고 어떤 피해율, 분자에 뭐가 올라가는지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동상의 특약, 그다음에 과실손해 추가보장 특약 들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